벨기에의 하얀 악마 레오폴드 2세. 제국주의의 열기가 극도로 달아올랐던 19세기 후반,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 등은 식민지를 보유하는 것이 강대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 1839년 런던 조약에 의해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획득한 벨기에는 꽤 탄탄한 경제력을 갖췄던 터라 식민지를 갖고 싶었던 벨기에 2대 국왕 레오폴드 2세는 다른 열강들에게 식민지를 구입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다른 열강들이 자신들의 알짜배기 식민지를 내줄 터가 없었던 데다가 당시는 서구 열강들의 세계 식민지 쪼개먹기가 절정에 다다른 시기였기에 후발주자였던 벨기에가 건드려 볼 만한 식민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던 때에 레오폴드 2세의 눈을 사로잡은 곳이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몇몇 식민지들을 가지고 있으나 세가 약해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마저 하나둘씩 독립해 나가고 있던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종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몇 안 되는 미개척지 콩고였다. 1876년 아프리카에 벨기에의 근거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레오폴드 2세는 치밀하게 콩고 지배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당시 콩고 지역은 왕국이 오래전에 몰락하고 수십 개의 부족 국가들이 서로 다투던 형국이었다. 레오폴드 2세는 벨기에의 은행과 합작하여 콩고 회사라는 사설 회사를 만들고 현지 관료들을 통해 콩고에 산지한 부족들의 족장들을 찾아가 선물을 주며 알 수 없는 종이에 수결을 받아오게 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러했다. 자발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속권과 계승권을 협회에 양도하고 영토에 대한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영원히 포기하며 어느 지역에서든 본 협회가 시행하는 작업이나 원정 사업에 언제라도 노동력이나 기타 수단을 지원하며 이 나라를 관통하는 모든 도로와 수로의 통행료 징수권, 모든 수렵, 어업, 광산, 산림 개발권은 당 협회가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는다. 노예 계약과도 같은 문서를 만들어 콩고 원주민과 국토에 거대한 빨대를 꽂아놓은 레오폴드 2세는 본격적으로 먼저 미국을 설득하려 나섰다. 레오폴드 2세는 콩고 지배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의 로비를 시작했고 부족 국가들을 통합하여 콩고의 흑인을 위한 나라를 건설하자 제안했다. 그는 미국 정부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협회인 콩고 협회가 콩고에서의 모든 경제적 이익을 독점한다라는 조항은 교묘하게 빼놓고 콩고 독립국이 탄생하면 미국이 콩고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면세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콩고의 독립국 수립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냈다. 그렇게 레오폴드 2세에게 속아 넘어간 미국 정부가 최초로 콩고의 독립국을 승인하고 영국과 프랑스 등의 다른 강대국들도 콩고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문명화를 이루겠다면서 설득하여 마침내 1884년 베를린 회담에서 콩고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립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은 레오폴드 2세가 콩고를 자유롭게 대할 것이라 믿으며 기립박수를 치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콩고를 착취하기 시작한 레오폴드 2세는 처음에는 고가의 사치품인 코끼리의 상아를 주 수입원으로 삼을 계획을 세우고 원주민들을 이용해 코끼리를 사냥하여 상아를 수출했으나 예상 외로 수입이 변변치 않자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냈는데 그 대상은 바로 고무였다. 1890년 영국의 존 던롭에 의해 공기를 채운 고무 타이어를 이용한 자전거가 발명되자 전 유럽의 자전거 열풍이 불어닥쳤으며 이를 시작으로 단 몇 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고무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고무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해서 타이어뿐만 아니라 호스와 튜브,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절연 장비의 주 재료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콩고에는 천연 고무나무가 국토의 절반에 걸쳐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레오폴드 2세는 원주민을 모조리 투입해 고무 생산에 전 역량을 집중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콩고에 파견된 벨기에 관리들은 주변국 출신 원주민 군인들을 이용하여 고무 생산을 강제했는데 이들은 개인별로 고무 생산 할당량을 지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한 주민들은 손을 절단하는 극악무도한 정책을 펼쳤으며 첫 번째 할당량을 못 채우면 손을 절단하고 두 번째는 팔을 절단, 세 번째에는 춤소형에 처했으며 벨기에의 백인 관리들은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물로 사람들의 손과 팔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내세우고 다녔다. 1896년 독일에서 발행된 신문에 의하면 콩고의 한 지방 행정관이 단 하루 동안에 잘린 손 1308개를 받은 적도 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으며 상황이 이렇게 참담할 지경에 이르다 보니 콩고의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백인들의 통조림은 흑인의 팔로 만든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질 정도였다. 후에 영국, 미국 등의 조사에 의해 전말이 밝혀진 후에도 레오폴드 2세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 발뺌했지만 그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증거들은 차고 넘쳐났다. 1909년 12월 콩고의 비극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그의 사망 당시에는 자신의 국가인 벨기에 국민들까지 그를 엄청나게 혐오했으며 친척들과 부인 그리고 자신의 딸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으며 생을 마감했다.